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엄마의 취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저도 그랬어요. 결혼 전에는 영화, 전시, 뮤지컬을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아이가 생긴 뒤로는 저희 집 문화생활이 호비, 뽀로로, 캐치 티니피 무한 반복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래 도시 여행을 좋아했어요.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며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모든 여행이 바다, 수영장, 리조트 중심이더라고요. 정작 저는 수영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느새 수영장 없는 여행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세상에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의 취향을 맞춰 나가야겠다. 그때부터 조금씩 방식을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육아선배 수부장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문화생활과 여행. 무조건 아이 중심으로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이 위주로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사라진 느낌이 들어 바꿔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이 취향과 엄마 취향을 번갈아 섞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좋아하는 뮤지컬이나 체험 전시를 보러 갔다면 그 다음에는 엄마 취향의 공연이나 전시를 꼭 챙겼습니다. "너 전시 봤으니 이제 엄마 차례야." 하면서 아이에겐 전시의 굿즈를 선물로 약속하기도 하고요. 아이 컨디션에 따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10분 만에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날은 전시의 도록을 저에게 선물하며 마음을 채우기도 했죠. 특히 공연은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오케스트라나 클래식 공연은 7세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제한을 풀어주는 공연들이 있어요. 갓난 아기는 힘들지만 48개월 이상 아이는 동반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이나 가족 음악회가 열리곤 합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해설이 들어가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아이가 즐길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이 기회를 꼭 활용했어요. 아이에게 동의를 묻기보다는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날이라며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꼭 함께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고 저에게는 오랜만에 제 취향을 충족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술관 공연장이 아이에게 낯설지 않은 공간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른도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을 찾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여름마다 열리는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축제는 단순히 캐릭터 탈을 쓰고 노래만 부르는 공연이 아니라 아이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르도 다양합니다. 연극, 뮤지컬, 인형극, 오페라 등 매년 다른 주제로 기획이 되는데 아이들은 재밌게 보고 어른들은 작품성과 무대 완성도 덕분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람 연령 제한이에요. 보통 정식 클래식 공연이나 오페라는 만 7세 이상이어야 입장할 수 있는데 이 가족 페스티벌은 보통 48개월 이상이면 동반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과 부모가 함께 문화생활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예요. 또 여름방학 기간과 맞물려 진행되다 보니 아이와 함께 특별한 방학 추억을 만들기에도 딱 좋습니다. 저 역시 매년 올해는 어떤 공연을 하나 하며 관심 있게 찾아보고 여름이면 자연스럽게 아이 손을 잡고 예술의 전당으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시즌에는 여러 장소들에서 크리스마스 맞이 공연들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호두깎이 인형 발레 공연이나 해설이 곁들여진 클래식 공연 같은 것들이에요. 이 공연들 역시 48개월 이상 아이가 함께 입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때문에 가족 단위 관람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갈 수 있으면서도 공연의 완성도나 예술적 만족감이 높은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클래식, 연극, 발레 같은 장르에도 익숙해지고 부모도 자기 취향을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꼬마는 올해 10살이 되었는데요. 이제 웬만한 오케스트라 연주에도 집중해서 잘 보고 제 취향의 공연도 즐겁게 따라와 주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유모차 시절을 잘 활용해서 엄마 취향의 여행에도 도전하는 것이에요. 저는 원래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결혼 전부터 매년 부산국제영화제를 휴가까지 내고 다녔어요. 결혼할 때 남편에게도 부산 영화제만큼은 꼭 가게 해줘야 한다는 약속을 받을 정도로 제겐 소중한 행사였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갓난 아기와는 도저히 영화제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다시 간다고 마음을 먹고 아이가 젖을 떼고 이유식도 끝내고 밥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된 3살 무렵 드디어 도전했습니다.
휴대용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한 손에는 캐리어를 끌고 부산으로 떠났어요. 물론 영화 상영관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행사장 곳곳을 돌며 이게 바로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제야 라고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부스 구경도 하고 유모차를 밀며 영화제 분위기를 함께 느끼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유모차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아이가 피곤해지면 유모차에서 금세 잠들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더 가볍게 움직이며 제가 보고 싶은 곳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아이가 깨어있으면 함께 걷고 아이가 잠들면 엄마만의 시간을 갖는 식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년 부산 영화제 시즌이 되면 아이와 함께 내려가면서 제 취향을 아이의 일상 속에 조금씩 심어주었어요. 덕분에 아이가 9살이 되던 해부터는 전체 관람가 영화는 저와 함께 볼 수 있게 되었고 작년 야외극장에서 플로우 영화를 같이 보던 순간은 정말 뭉클했습니다. 3살 때 유모차에 앉아있던 아이가 이제 엄마 옆자리에서 같은 영화를 즐길 만큼 자랐구나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엄마의 취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이와 함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영장, 리조트, 키즈카페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유모차 시절부터 잘 활용하면 오히려 아이와 함께 하면서도 내 취향의 여행을 이어갈 수 있고 아이가 저의 취향에 젖어들게 할 수 있어요.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문화생활 꼭 아이에게만 맞춰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나누는 경험이 아이와 저 둘 다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도 점점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넓혀가고 엄마도 다시 나를 찾을 수 있죠. 결국 여행이든 공연이든 중요한 건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아이와 어떤 방식으로 문화생활이나 여행을 즐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10년차 워킹맘이 회사 생활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노하우들 가져와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꼭 하셔서 도움되는 육아 노하우들 놓치지 마세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어떤 노하우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